경호원으로 일한다는 또래 남성을 알게 된 20대 여성. 남성의 적극적인 대시와 다정다감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사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뜻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을 빌려달라. 내가 뇌질환에 걸렸다 돈을 빌려달라. 계속되는 돈 요구에 지친 여성이 나도 돈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발작하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지친 여성은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결국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까 보셨죠? 돈 달라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하면서 발작하는 영상. 자, 두 사람 일단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자친구란 자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동거를 시작했다고요? 네, 일단 피해 여성은 2021년 12월 중순쯤에 자신을 경호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했고 또 늠름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벌써부터 이 남성이 동거, 결혼 얘기 이런 것들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호칭을 뭐 와이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고 하고요. 이 여성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남성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자주 동거, 결혼 얘기를 계속해서 꺼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동거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조르니까 여자친구가 그래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남성이 정말로 덜컥 짐을 싸서 이 여성이 사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결국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이었는데 뭐 떨어져 살 때도 돈 하다가 이제 동거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동거 전에 사귄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우리 엄마가 갑상선암인데 지금 병원비가 모자라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병원비를 못 해달라 하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친구 집으로 내려와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3일 정도는 여자친구 집에 있고 4일 정도는 뭐 본인이 경원이라 그랬잖아요. 경원이라 출장을 가야 된다고 집에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한부 인생이고 뇌에 고름이 차고 있고 그래서 내가 희귀한 발작 증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뇌수술을 해야 된다면서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또 여자친구한테 본인 돈 없다고 계속 호소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아버지가 장사를 하다 망해서 폐업 신고는 안 했는데 그 가게가 자기 앞으로 돼 있어서 빚을 자기가 다 떠안았다. 뭐 그러면서 뭐 생활비, 여자친구 입장에 남자친구 뭐 통신비, 뭐 차수리비, 주유비 다 이런 걸 하나도 안 빼고 빌려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저 이체력 보시면 4,000원, 4,500원, 뭐 1,500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담배값, 음료수비까지 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준 내역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여성은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 얘기를 듣고 다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 돈을 왜 줘? 왜 그걸 그렇게 계속 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확 죽어버린다 하면서 계속 저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고인이 된 이 피해 여성분의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애가 지가 원하는 돈을 안 주면은 너 때문에 특수공황 발작이 왔다면서 애를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일하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괴롭혀요. 지가 원하는 돈을 얻어낼 때까지. 강화도로 가서 죽겠다. 난 죽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그 직장 동료가 사문서를 쓴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죽는다고 때를 쓰고 개성을 지르고. 자, 이 투잡을 뛰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저 인간한테 저 진짜 나쁜 XX한테 뜯긴 겁니다. 예?
사실 여성의 입장도 뭐 앞서 그 내용과 달리 여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제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해. 오빠가 그 필요한 담뱃값이나 필요한 내용, 필요한 돈은 오빠가 좀 알아서 좀 벌어서 해.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남자가 했던 행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친구 앞에서 발작하고 아까 그 아버님의 말씀대로 직장에 가서 죽는다. 괴성을 지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목소리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게 아휴 진짜 제가 뭐 말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지 않는 태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무리 뭐 나 죽어버린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어도 그래도 정말 이 피해 여성, 이 고인도 그게 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호감을 가지게 된 다음에 저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개미지옥처럼 점점 끌려 들어갔던 건데 나중에 이 여성이 봤을 때 그동안의 말들이 이 남자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일단 경호원으로 일하지도 않았고요. 아까 뭐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뇌수술 질병도 없었고 양아버지가 망했다고 하는데 양아버지가 망한 적도 않고 친아버지였고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끊으려고 했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가 짐을 다 정리를 해서 떠났고요. 그 남자친구에도 이제 이 아버님이 갔던 모양입니다. 이제 가라고 하니까 옷까지만 챙겨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기생충처럼 이렇게 모든 걸 뜯어먹다가 다 발각되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라도 갚아야죠. 아니요, 갚을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자,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서요. 네, 피해 여성 아버지의 얘기로 1년 동안 이제 뭐 빌려간 돈, 이게 빌려간 거겠습니까? 그냥 거의 사실상 그냥 뭐 사기를 쳐서 이제 뺏어간 거죠. 그냥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돈 빌려간 거 갚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1월 중순경에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증도 할 겸 거래 내역서도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요. 참 사람이지만 저희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놈은 진짜 얼굴을 진짜 공개를 해야 돼요. 예, 진짜 해야 됩니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예. 자, 이 기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피해 여성이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조사 받고 나온 당일에요. 그 직후에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유서가 남아 있었고 거기에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가 죽는 이유는 전 남친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내 믿음을 배신했다. 바보처럼 다 줘버렸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 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본인 생각이 우선이었다. 또 강력한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아이고 지금 빈소 모습이 나오네요. 예. 자, 그런데 저 장례식 날이 그 사기꾼 그 남자놈 경찰 조사를 받던 날이었다는데 출석도 안 했고 아주 또 뻔뻔한 행각을 벌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주변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갔겠죠. 그래서 그냥 이 뭐 지금 숨진 여성의 지인이 SNS에서 봤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답니다. 말을 먼저 걸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무슨 검사관이라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전화통화까지 하도록 했는데 은근슬쩍 떠봤대요. 뭐 이런데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SNS 같은 거 보니까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친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벌금 정도 내면 끝날 거예요. 라고 저 피해자 지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낯선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 여성도 여성으로서 접근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먹잇감을 찾으려고 지금 저런 짓을 한 걸 거예요. 자, 승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이 이렇게 미어오는 이유는 이 가족들의 마음 아픔을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정말 소중한 딸이 저렇게 사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내는 암 투병 중인데 이 사건이 해결날 때까지 이 남자가 반드시 처벌될 때까지 치료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 딸을 떠나보낸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딸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양 변호사님, 현재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 고인의 부모님은 저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게 전체 피해 금액이 그냥 금액만 놓고 봤었을 때 일반적인 검찰에서 들여다봤을 때 피해 금액, 사기 금액치고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피해자가 지금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소홀히 다뤄질까 봐 부모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고 또 이 따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해준 걸 좀 한스럽다고 하시는데요. 그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꼭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요. 꼭 자기 자신을 원망하십니다. 사기 당한 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내가 왜 그런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했을까라고 자기를 원망해서 그게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사기 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피해 당하신 분들은 절대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조그맣든 크든 사기 당하셔서 피해 입으신 분들 있다면 자기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짓 저지른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자기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이놈 얼굴도 진짜 공개를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보태 주시고 싶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 사건반장 메일 주소로 탄원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모아서 아버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